10만 달러를 다시 재돌파하는 데는 이 중국발 뉴스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가 되는 것은 뭐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이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의 허약한 오팔 통화는 다 없어지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그리고 글로벌 통화 질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한 번에 짚어볼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시대 지정학과 비트코인의 저자시자 한양대 겸임 교수로 계시죠. 오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에 좀 가장 크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해제 네. 가능성에 대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지금 왜 중요한지 네. 이유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난 5월 중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해제하고 전반적인 정체가 유턴한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9만 달러 후반대에 있다가 바로 10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중국이 유턴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요. 중국이 유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중국인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했는데요. 폐쇄 직전에 위안화 거래 비중이 90%가 넘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비트코인을 뭐 달러로도 사고 유로로도 사고 원화로도 사는데 그거 다 합친 것은 뭐 5%도 안 되고요. 네. 중국 위안화로 95% 이상을 샀으니까 중국인들의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2017년도 불장에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금지했다가 2021년도 또 불장에는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습니다. 네. 채굴 금지 직전까지 중국에서 나오는 해시레이트의 IP 주소를 통한 추정에 의하면 한 70% 이상이 중국에서 채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로로 만들었는데요. 네. 1년이 되지 않아서 20%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 국가입니다. 네.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금지인데요. 아마 주정부 차원에서 아마 그 타협을 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상당수는 이제 전기를 도둑질해서 쓰는 도둑 채굴일 거라고 예측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완전히 도둑 채굴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전소가 어느 정도 이게 타협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거의 뇌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도 그냥 하고 있는데 눈 감아주면서 다 세금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중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중국의 해시레이트는 다시 50% 이상 올라갈 거고 그리고 중국의 거래소도 생길 거고 뭐 이런 현상들이 연쇄적으로 생길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식통에 의한 뉴스지 중국 정부가 아직 뭐 이거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조심스러운 예측으로는 만약에 이 뉴스로 촉발된 이 가격의 상승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막 20만 달러를 뚫고 네. 막 이렇게 된다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마 부인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하면 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가격 상승이 약달러 기조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10만 달러를 다시 재돌파하는 데는 이 중국발 뉴스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데 20만 달러면 지금으로부터 2배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여력을 지금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계세요? 비트코인은 원래 좀 오를 때 탐욕스럽게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안 오르다가 한꺼번에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지금 이 가격만 놓고 보자면 전고점 대비 2배 가깝게 육박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질량이 예전과 달리 커진 거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이 불장 그 4년 반감기 효과는 거의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러니까 언제 패닉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네.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20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는 뭐 20만 달러 수준이 아니라 뭐 100만 달러도 내다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2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경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닌데 20만 달러 돌파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여건과 네. 호재가 맞물린다면 특히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국이 다시 유턴한다. 그러면 저는 20만 달러가 아니라 30만 달러도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이렇게 유턴했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기술 이슈를 넘어서 뭔가 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은 지금 이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몇 번
바둑으로 치면 이제 몇 번 수를 잘못 둔 거죠. 네. 원래 비트코인의 속성이 그 지하 자금으로 쓰기 되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비트코인 소유를 금지하고 싶으면 비트코인 소유 현황이 파악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럼 소유 현황을 파악하려면 거래소로 인정했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다 은행과 KYC가 된 거래소에서만 국민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가 마음 먹으면 재산세를 매길 수도 있고 또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중국은 이미 7년 전에 비트코인 거래소를 금지했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 채굴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몰래 그 발전소 단위하고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뭐 막을 수는 있지만 뭐 다 막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금지를 하다 보면 이제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갈 텐데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막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키우는 게 그냥 단지 돈이 없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더 코너로 몰기 위해서 키우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좀 이거를 유턴해서 좀 풍화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관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소식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데 홍콩이 지금 미국 바짝 뒤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자마자 홍콩도 승인을 했고요. 이더리움 ETF는 먼저 승인을 했고요. 네. 이번에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무렵에 홍콩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홍콩도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전체에 대해서는 좀 폐쇄적으로 가더라도 홍콩의 지위, 그러니까 홍콩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금융에 있어서의 어떤 독특한 지위를 개방적이고 진취적이었던 지위를 뺏기지 않겠다 암호화폐에서도라는 네.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순수하게 볼 수도 있는데 어쩌면 미국이 막 이렇게 비트코인을 걸어 모으는데 중국도 하나도 안 갖고 있으면 곤란하니까 홍콩을 통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미국이 이 비트코인 가지고 어떤 꼼수를 썼을 때 뭐 당하지 않겠다 뭐 이런 네. 뭐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미국이 중국을 코너로 몰기 위한 어떤 좀 전략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코인이 좀 중국 체제에 대한 어떤 좀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수뇌부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의 근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중국은 계속해서 자본 유출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기업들하고 정부는 막대한 무역 흑자를 통해서 달러를 모으죠. 근데 중국의 부호들은 중국 정부의 눈치 때문에 혹은 뭐 언제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회만 있으면 그 자신들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게 도쿄의 부동산, 네. 그다음에 금, 뭐 심지어는 카지노, 그다음에 영국의 보험 상품 뭐 이런 것도 자신들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은 너무나 우월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떤 하드디스크에 담아가지고 유출하다가 걸려서 보고된 케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이렇게 키우면 키울수록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자본 통제에 대한 어떤 그런 통제권이 상실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결정적인 거는 비트코인보다도 가격이 안정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이제 인정하고 이제 막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원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인들이 키운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진핑 정부가 거래소를 금지하니까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살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은행하고 연결된 거래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디지털 코인을 많이 씁니다. 뭐 보통 우리가 알리페이나 뭐 이런 것처럼 위챗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상대방한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주고 자기는 위챗페이를 주고 뭐 하는 식으로 여교에서, 그러니까 중국 바깥의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커졌는데 미국이 보니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2,500억 달러 규모인데 이거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 의하면 이제 조만간 2조 달러로 만들겠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누가 사느냐? 중국인들이 많이 살 거예요. 네. 그럼 중국인들이 많이 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 통제 국가였는데 금융 통제 국가였는데 금융시장 개방도 저절로 되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중국에서 최근에 좀 제일 우리 시장에서 크게 좀 받아들여졌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영향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 국채를 이제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좀 미국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그거를 국채를 매도를 하고 금을 대량으로 사들인다라고 하면은 좀 이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에서 조금 이제 대응하는 형태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럴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나온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네.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워게임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나온 시나리오죠.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하나가 히토리고 하나가 미국 국채다. 한때는 중국이 뭐 압도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량 1위 국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미국 국채를 미국이 어떤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칠함대를 대만 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을 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쏟아내면 미국의 연기금이 부실해지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치솟으면서 미국의 내부 혼란으로 빠지는 거죠. 네. 그런 시나리오 상태에서는 미국이 이제 쉽게 대만 문제에 개입을 못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미국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왜 이게 갑론을박이 있냐면 만약에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미국 국채 보유량에서 설득력이 있는 시나리오지만 지금 중국은 줄였습니다. 10년 동안. 네. 정확하게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정권을 잡은 2012년부터 추가로 누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거를 또 오히려 팔고 있어서 공식적인 국채 보유량은 영국에 의해서 3위밖에 안 됩니다. 1위는 네. 일본, 2위는 영국, 3위는 중국 이렇게 되는데요. 뭐 혹자들은 룩셈부르크나 이런 여계를 통해서 중국이 차명으로 미국 국채를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미국 국채가 전 세계인들의 문제인데요. 미국 국채가 잘 안 팔려요. 이런 와중에 중국마저도 미국 국채를 안 사는 수준을 떠나서 막 던진다 그러면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강력한 압박은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압박, 국가 안보적인 차원의 압박까지는 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거시경제 기조, 그러니까 고관세, 약달러, 저금리, 저유가 이거를 하려면 저금리를 해야 되는데 저금리가 아니라 뭐 지난번에 30물을 안 팔려갖고 갑자기 네. 이자율이 뛴 것처럼 떠버리면 이자율이 튀어버리면 뭐 저금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실업이 증가하고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뭐 국가안보적인 타격은 좀 과장됐지만 정치적인 타격을 주는 수준에서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시나리오를 오히려 방어하기 위해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더 이제 어떤 수요 방어선을 구축하는 용도로 미국이 활용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미국에서 열심히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미국 장기 국채에 대한 범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장기 국채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이 사는 게 아닌데 단기 국채를 사게 되어 있는데 왜 장기 국채의 범퍼냐 그럴 텐데요. 장기 국채 시장도 결국은 단기 국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네. 아주 직접적으로는 그냥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장기 국채를 대사하는 방식도 있고요. 장기 국채가 시장에서 안 팔리면 뭐 연준이 그렇게 대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장기 국채 시장이건 단기 국채 시장이건 미국 국채 시장이 커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새로운 수요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영국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막 우길승천하고 막 활력 있고 젊은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막 좀 늙고 쇠퇴한 그런 나라의 이미지인데 네. 여기가 지금 1등, 2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수요처가 필요했는데 마침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막고 있었거든요. 미국 수사기관이. 네. 그러니까 막지 말자 이런 얘기가 이제 작년부터 나왔고요. 지금은 막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막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2029년까지 10배를 늘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의 지금 현재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상원에서 네. 지니어스 에트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100억 달러 미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상원하고 하원이 다 통과돼야 이제 법 효력이 있는데 하원에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그 상원과 하원이 이제 합의점을 찾아서 통과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거 떠나서 뭐 이미 테더나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통화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초기만 해도 2천억 달러였는데 벌써 지금
200일이 안 됐는데 뭐 500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 리플도 뭐 허락을 받았죠.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너희들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 그래서 허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뭐 이 법안과 별도로 또 은행들은 이 법안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은행 법안이거든요. 네. 은행들은 어떻게 되느냐? 은행을 규율하는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연준 중앙은행하고 통화감독청이라고 OCC라고 있거든요. 거기 네. 두 군데 전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은행들한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크립토 사업하거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 그런 거 할 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 이렇게 해줬거든요. 트럼프 네.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가 되는 것은 뭐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융당국 쪽이랑 의회랑도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더 이런 암호화폐 정책에 되게 적극적인 인물이 스콧 베센트 장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장관이 어떤 발언들을 했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좀 잡아 나가고 있는지? 네, 저는 사실 트럼피즘에 대해서 책을 썼지만 트럼프의 말과 글은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과장이 심하고 우리가 네. 왜 취임하고 나서 시장이 막 자산시장 다 흔들렸잖아요. 네. 그때 저는 여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트럼피즘을 공부를 그래도 한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저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시장은 막 그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트럼피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의 말과 글은 노이즈다. 그렇게 제가 그냥 질러봤는데 네. 한 달이 안 돼서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밤새 트윗하거나 막 네. 자기를 교황 옷을 입혀서 하는 트위트는 그냥 그 수준인 거죠. 그냥 그 이분의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준의 농담 같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또 반응을 하도록 의도한 거죠. 겁을 먹고. 그러면 지금 트럼피즘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하신 대로 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에요.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트럼프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게 발언을 합니다. 네. 5월 8일인가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일가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아들들이 있어요. 트럼프 일가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해 충돌을 근거로 해갖고 이 법안을 부결시켜 버렸어요. 그때 난리가 난 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이 굉장히 강한 표현을 네. 했어요.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린 거다.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네. 우리 달러를 그 반석에 올려놓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금융 패권과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어요. 네, 그래서 강하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정치권에서 빠르게 다시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네. 약간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 이 베센트야말로 지금 트럼피즘을 대변하는데 네. 베센트가 IIF에 가갖고 5월 달에 발언한 이후로 비트코인과 자산시장 회복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대하게는 미국만 위대하게가 아니다. 네. 우리 동맹과 함께 가고 우리는 중국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점잖게 발언했고 그래서 우리는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세나 뭐 이런 거는 다 타협용이구나.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어떤 그런 그 거래 기술이구나라고 이제 시장이 이해를 하기 시작한 네. 거죠. 그래서 마침 또 시장도 지금 다 스콧 베센트의 어떤 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스콧 베센트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진지함은 뭐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과 또 미국 재무부가 빠르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성실하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오히려 거시경제 분석가들이 지금 미국 재무부와 미국 행정부의 미국 채권, 부채, 약달러의 솔루션을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삼고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쏙 빼고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크립토 정책이 아니고요. 트럼프의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이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사실 진짜 이게 시장 참여자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서 시장 흔들리고 나면은 이 베센트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조금 안정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 왔잖아요. 근데 베센트 장관의 말을 조금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게 좀 기쁘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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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또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좀 우리 원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방송에 나와서도 비트코인으로 유명하다면 유명해진 건데 제가 비트코인 얘기보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더 했어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으니까 우리는 원화 CBDC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갈 것 같아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이제 만난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6개월 전부터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CBDC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대응책이 아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인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금융 질서의 챕터가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고 그 기축통화는 금에 고정되어 있고 100여 개가 넘는 전 세계의 로컬 통화들은 달러에 고정되어 있고 이 시스템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인데요. 네. 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에서 고정환율제는 파기된 지 오래됐고 또 금하고의 그 연결고리도 파괴됐지만 어쨌건 달러 중심의 로컬 통화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없어져요. 쉽게 말해서 그냥 달러가 보편화폐로 쓰이는 겁니다. 국경을 무시하면서. 그러면은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통화의 위축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순간에 다 달러를 쓰고 원화를 네. 안 쓴다. 이런 상상력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냥 우리가 어느 생활 속에서는 달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한 시장의 원화 시장이 20-30%만 잠식해도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중앙은행이 환율 정책이나 어떤 통화량 조절 정책이 안 먹히는 거죠. 네. 그러면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따른 대응은 우리나라가 좀 어떤 대응을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만 난리가 난 게 아니고요. 네. 사실 미국이 일단은 뭐 전략적인 차원의 고민보다는 미국도 이걸 원하진 않아요. 근데 미국이 일단 급해갖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미국의 이 채권 문제가 진짜 임박한 문제입니다. 이 지구촌 시민들에게 가장 임박한 문제, 미국의 채권 문제.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닉슨 대통령 때 재무장관이 유럽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달러는 우리들의 돈이지만 당신들의 문제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각국이 알아서 그 자국의 뭐 마르크와 파운드와 절상을 하지 않으면 뭐 우리 다 같이 망할래?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말이 너무 기분 나쁘지만 맞는 말이다라는 걸 그 유럽의 재무장관이 다 인정을 했거든요. 네. 지금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미국 국채? 그거 우리 국채지만 니네 문제일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임박한 문제인데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받쳐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빠르게 확산할 건데 미국은 보수적으로 10배 보고 있는데 저는 100배 보거든요. 예, 그게 언제 100배가 될지 모르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100배까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웬만한 로컬 통화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리라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터키의 리라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터키 국민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렇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스마트폰에 그냥 들어오는데. 예. 아르헨티나 국민들 달러를 종이 달러를 구해갖고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땅에다 묻어놓고 쓰고 있거든요. 이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의 허약한 로컬 통화는 다 없어지는데요. 이게 중국을 겨냥한 것도 있는데 유타는 지금 유럽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지금 토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료들하고 경제학자들 간의 토론인데 경제학자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당장 막아라라는 입장이고요. 네. ECB 관료들은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뭐 막으려면 네가 한번 방법을 만들어 보든지. 왜냐하면 네. 이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가니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EU 중앙은행도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뚜렷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 혹시 이사님 파해법이라는 거 아세요? 파회법. 네. 들어는 봤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네. 와, 제가 요새 그 남자 여자 쓰는 용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는데 우리가 네. 뭐 그 입술에 바르는 그런 루즈라고 하나요? 그거의 색깔들 쭉 하면 우리 남자들은 아마 다 못 들을 겁니다. 근데 네. 파해법이라는 말을 우리는 남자들은 거의 다 아는데 여성들이 모른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파해법이 이제 무협지에 나오는데 네. 장풍에 대한 파해법, 뭐 어떤 기법에 대한 파해법을 찾았다 이런 거거든요. 일종의 솔루션인데 지금 그 파해법이라는 말을 이제 장하게 얘기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파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ECB도.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우리나라 경제 규모하고 유럽 전체 경제 규모 비교해 보시면 알 텐데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쓰이는 원화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 통화 주권을 뭐 확보할 수 있다? 그거는 북한처럼 그냥 세계 체제로부터 이탈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어렵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알겠습니다.